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좀 사건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개 4마리가 40대 부부를 공격을 했는데 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점이 떨어져서 3시간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예. 공격을 받고 부인이 먼저 공격을 받았거든요. 공격을 받고 도망가는 그 여성을 걔가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남편이 이제 등산화를 신고 있는데 등산화로 걔를 차서 떼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참 동안 계속 물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 개를 끌고 나온 주인의 태도예요. 예. 주인이 저 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개를 데리고 나와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산책을 했는데 전혀 안전 장구를 하지 않았어요. 개 목줄도 없었고요. 그랬죠. 개 입마개도 예.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풀어놓고 뒤에서 자기는 술 취해서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도망갔다라고 지금 피해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냥개 예. 4마리가 덤벼든다고 생각하면 40대 부부가 혼비백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저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거 정말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저분의 저런 태도 자체도 상당히 예. 좀 불성실한 태도여서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남편이요. 늑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저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냥개. 예. 그러니까 이 개가 특수하게 그렇게 훈련된 개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견주가 예. 원래 그 대형견을 얻어가지고 개 4마리가 났다는 거죠. 그 4마리 개들이 몸 길이가 1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꽤 크고 크네요. 예. 이게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저 개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정하고 사냥개 공격용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계속 산에 예. 데리고 가서 훈련도 시키고 왜냐하면 저 견주가 아마 논밭이 있는 것 같은데 멧돼지가 자꾸 내려와서 밭을 좀 헤집어 놓으니까 예. 그 멧돼지를 좀 방비하기 위해서 개들을 키웠다고 하는데 그런 개들이면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고 완력도 셌겠죠. 그리고 멧돼지 잡는 개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갖다가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 목줄도 하지 않고 풀어놨으면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요번에 성인 남성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죠. 만약에 여성만 산책을 하고 있었거나 아이들이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에게 공격하는 개들을 뜯어냈다는 건데 이두화 변호사 이거 경찰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불구속 입건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그 기르던 소유하는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뭐 이제 그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자기 개한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죠. 상해를 입는 경우에 이게 그렇게 처벌이 세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저 정도로 사람이 다치면 그냥 사람들끼리 뭐 폭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렇게 다치면 사실 그 구속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개가 이렇게 기르던 개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 거 그런데 저런 그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구속이 안 되다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처벌에 대해서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외국 같으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 정도 상해가 있으면 뭐 5년에서 한 14년 이렇게까지 그냥 그냥 단순한 상해냐 아니면 중상해냐 이 정도에 따라서 징역형도 뭐 14년까지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보통은 사실은 그냥 벌금 뭐 과태료 이렇게 해서 구속이나 아니면 그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 뭐 사망 정도 이르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한 2010년 이후에는 계속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사냥개로 훈련을 시켜서 일부러 우리가 공격해서 그 사람한테 풀어놨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잠시만요, 양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다시 좀 정비를 한 다음에 좀 양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두화 변호사님, 고의성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 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물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다음에도 사건을 이제
뒤에 후속 사건도 보면 예. 과실 서로 이제 폭행을 해서 과실치상이 나오는 경우에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그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걔를 통해서 하면 사실 그 정도 그 실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그냥 벌금만 예. 내면 말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과실이 없었을 수 있겠죠. 누가 뭐 걔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걔를 도구로 이용한 거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인에 이르게 하거나 하면 살인죄나 아니면 상해죄가 되겠죠. 예. 걔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 그렇지만 걔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걔의 이 영역, 걔가 활동하는 영역은 소유주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를 법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걔가 그러니까요. 하는 행동에 예. 대해서는 사람이 너무 엄하게 이걸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지금 법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 법의 생각인데 이 부분이 외국에서는 걔를 오래 키우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일정 부분 책임을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예. 저희도 사회적 합의가 바꿔 지금 변경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요. 좀 더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해 정도를 보고는 예. 뭐 실제 양형의 기준을 좀 엄하게 하고 또 법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이번에 집주인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법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말리지도 않았고 술까지 먹은 음주 상태였거든요. 그 여러 가지 수사 결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예. 이분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발리고 도망을 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예, 피해자의 예. 주장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걔가 이렇게 주인이 뭐 적극적으로 말리면 오히려 더 물기 때문에 그걸 바깥에서 좀 유도를 했다는데 그 말도 좀 석연치가 않고요. 그렇죠. 좀 과실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과실인 게 저 정도 크기의 개는 제가 견종은 모릅니다만 뭐 진돗개, 풍산견 이런 것처럼 지정되는 견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 종류는 그냥 입마개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200만 원이 넘어요. 예, 원래. 예. 근데 지금 줄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데리고 왔었다라는 것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도 했고요. 음주운전을 예. 해서 거기까지 데려왔고 목줄은 입마개는 목줄도 안 했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개 주인의 뭐 부인 같은 경우는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변에서 제일 듣기 거북한 예. 말씀이 우리 개는 안 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이 견주가 그렇게 네, 얘기하죠.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였는데 그런 말씀을 또 하셨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견 문화가 아직까지는 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강아지라는 게 나한테는 좀 안전하지만 예.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서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예, 있는 그러니까 이 거거든요. 견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들의 밭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그렇죠. 멧돼지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애기들은 남을 안 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견주가 그 순간에 왜 직접 달려들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자신이 개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책임감을 너무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계속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이 개물림 사건 이게 지금 2011년에 240건 정도였다가 2015년에는 1,400건 정도로 거의 급증하네요. 폭발적으로 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견주분들의 어떤 의식도 분명히 좀 더 책임감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개물림 사건이 빈발하니까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예. 서양은 맹견에 대해서는 사육상의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육하는 데 있어서는 규제가 없다. 단지 외출할 때 뭐 목걸이하고 뭐 입마개하고 네. 외출할 때만 규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육상에 있어서도 라이센스 제도라든가 확실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예. 외출할 때 목걸이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으니까 좀 견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생각이 있죠, 듭니다. 분명히. 다음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최진봉 씨, 이번에는 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내서 패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게 참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예.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아들의 부모 되시는 분이 저기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유학을 보내줬어요. 예. 둘째 아들을 유학을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왜 자기는 못 가느냐 하고 그냥 혼자 간 거예요. 호랄단신. 네, 호랄단신 예.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가지고 유명 사립대 입학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명 사립대가 훨씬 더 비싸고 등록금이 비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돈을 달라라고 아버지께 부양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학생의 그 명문대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엄마 측 변호사예요. 이혼 예. 담당에서. 그래서 아마 이 이혼 과정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 그냥 뭐 부모님이 잘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편에 서서 어머니는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아들이 유학 가는 걸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버지는 예.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줬을 것 같고 이제 어머니가 이혼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양육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마 변호사 상의해서 아마 한 게 아닌가 하는 예.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집안의 상황들과 연관돼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결론은 대법원은 양육비를 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을 하는데 어머니 측 변호사가 이 소송을 대리했다라는 건 글쎄요. 이혼 과정에서 이 교육비가 필요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뭐 예.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재산 분할을 하면서 이제 이 부양료 이렇게 이 부분, 그게 유학비를 사실상 전혀 아버지가 지원 안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주변에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데 아이가 유학을 간 경우에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 돈, 쌈짓돈 같은 걸로 사실 좀 지원을 해주죠. 예, 아니면 예. 뭐 16에 가서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겠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해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버지가 전혀 안 주셨다면 어머니가 조금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혼인 생활 중에는. 근데 예. 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이나 이렇게 위자료를 할 땐 이런 부분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하기에는 같은 이제 우리가 같이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정도 돈이 들었고 또 이혼해서 요즘은 다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재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재산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돈이 들어간 만큼 이 아버지도 뭐 여유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머니와 예. 아이가 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지금 한 22살 정도 되면 그 아이가 주체적으로 내가 꼭 아버지한테 이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예. 어머니와 뭐 의논을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저도 맥락을 그랬을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1억 4천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학 다니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반드시 줄 의무는 없다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단은. 법적인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네. 이 아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실 22살이면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느냐. 네. 그리고 외국 같은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성년인 자녀에도 대학의 학비,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데서 오히려 대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인데 오히려 그런 주장까지 한 겁니다. 근데 법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비, 법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법원이 예. 청구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보장해 줄 권리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 이제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학생의 그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좀 기록된 것처럼 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예. 외국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돈을 이제 국가로부터 빌리죠. 국가가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취업한 이후에 조금씩 갚아가도록 하는 예. 론이라고 하죠. 그거를 돈을 빌려서 학비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걸 조정을 해줘요. 우리도 지금 뭐 국가장학금하고 국가에서 돈 지원해주면 그걸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훨씬 오래전부터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돈이 없을 때는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 갚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반드시 부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유학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캥거루 자녀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성년이 되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학비는 못 주겠다 이런 부모님도 독립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그 대학 그냥 일반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그리고 또 부모가 아주 여유가 있어서 사실 2차적 의무까지 지급할 정도가 되는데 자녀의 독립심을 위해서 돈을 안 주는 경우에 뭐 이거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정도 재산이 있고 이러면 아이의 학비를 대줄 대학 등록금 일반 등록금 정도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거지 외국의 경우에 뭐 유학비를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판례는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참 어떻게 봐야 될까? 하재근 평론가 네. 글쎄요.
싸움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각서 같은 거를 써놓고 싸웠었어요. 지난 3월에 그 사우나에서 40대 손님이 예. 50대 사우나 직원하고 정말 실랑이를 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이 어린 손님이 50대 직원한테 좀 반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60대 손님이 예. 나이 어린 사람이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을 불손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님끼리 이제 시비가 그렇죠. 붙어가지고 예. 40대 손님하고 60대 손님이 싸웠는데 싸우기 전에 우리 향후에 이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서로 각서를 써놓고 그리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네, 각서를 예. 써놓고 바깥으로 싸우러 나가서 이제 얼마 싸우진 않았는데 그 60대 분이 싸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게 결국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재판에서 각서를 쓴 게 예. 양형 참작 사유로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턱을 맞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쓰러져서 사망을 했는데 글쎄 법원에서 이 합의서 각서를 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서가 인정돼서 꼭 4년이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저 의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칠 마음을 먹고 정말 글자 그대로 내가 정말 이 때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의도를 가진 것과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거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죄질이 많이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각서를 썼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서로 원인 제공을 같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죄목 자체가 상해치사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예. 그냥 사람을 해칠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4년인데 통상적으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나와요. 저런 제목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싸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야, 저 정도면 사람 정말로 죽일 생각으로 때린 거네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정말 한 2분 만에 턱을 한 대 때렸는데 넘어져서 두 개로 골절이 된 거라서 이게 주먹질 한 사람도 설마 사람이 죽으려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를 써놓고 하면 형량이 감량된다거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판결문에 저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알려지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이 표현 그대로 맞짱을 뜰 때 다 합의서 쓰고 할 거 아니에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과실로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중범죄에 속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 때문에 합의서 쓰고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합의서 종용하는 사람도 네, 생기겠죠. 그렇게 생길 먼저 수 있겠죠. 하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예. 그게 돈을 다 못 갚으면 뭐 허벅지에 살을 넓적다리 살을 떼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정도는 몰라도 예. 사람을 상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반사회적인 거 있죠.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합의는 기본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인정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합의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동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런 사소한 다툼에 있어서 이런 합의서를 썼으니까 이 사망에 이르신 분도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가 뭐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합의서가 종용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정상에 있어서 조금 인정해 준 거지 이렇게 합의서 쓰고 한다고 처벌이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